요즘 기침만 해도 뭐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발생했죠. 중국에서는 확진자만 400여 명, 사망자도 9명으로 눈 뜨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속도, 이 전파, 더욱이 중국春절 기간에 중국 입국자가 대거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으로 보여서 특히나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천질병원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중국 지역에서 시작된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갔으면 좋겠네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병원체가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과 사람에서 모두 감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는 6가지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가지 정도는 우리가 흔히 보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이고 2000년 이후에 2가지의 새로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그게 2003년에 발견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고 두 번째가 이제 2015년에 우리나라도 경험했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6가지와 유전자 구성이 다른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고 신종이다 보니까 새롭게 사람들에게 감염을 일으키는데 이 2000년 이후에 발견된 다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폐렴이라는 아주 중증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폐렴과 유사한 또 폐렴과 같은 중증. 그런데 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우한 폐렴이? 네, 사실은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세균은 모두 여러 형태로 증상 발현이 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보도된 것처럼 이제 사망에 이르는 아주 심한 중증 폐렴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감기처럼 아주 경증으로 기침 가래가 있다가 열이 나고 며칠 지나다가 저절로 호전되는 케이스도 있고 드물지만 증상이 전혀 안 나타내는 감염 형태도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알기가 어렵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당초 시작은 우한의 이 야생동물 도축장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 측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감염 경로 또 감염 원인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확인된 상태입니까? 네, 지금 이제 오늘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보도는 화난 수산물 시장이라는 이제 수산물을 다루는 시장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이 시장이 수산물만 다루는 것은 아니고 같은 공간 내에서 가금류 그러니까 닭, 오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동물들을 사고 팔고 또 가공을 해서 파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박쥐라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마 그 동물을 파는 시장 내에서 박쥐로부터 기인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딘가 그 광범위하게 살포되는 과정이 발생을 하면서 여러 사람이 노출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질병이 있을 경우에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건 그 위험성.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치사율이 어느 정도냐 이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전파력이나 치사율은 이 유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거나 또는 이제 유행이 끝나갈 때쯤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지금 전파력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비교적 전파력이 강하지 않은 걸로 파악을 했는데 최근에 이런 그 확진자가 발생하는 양상을 보면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스가 유행할 당시에는 한 사람의 감염자가 생기면 이 한 사람의 감염자가 4명 정도로 새롭게 감염시키는 그 정도의 전파력을 가졌습니다. 이건 상당히 높은 전파력인데요.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그 당시 사스 환자가 10% 정도의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높은 사망률인데 한 700여 명이 넘게 사망자가 나왔죠, 중국에서? 네네. 그래서
60% 넘는 사망률을 보였는데 그때 정도의 사망률까지 올라가는 경우에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유행 초기이고 440명 정도 확진이 됐는데 9명 정도가 사망을 했으니까 네.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증으로 진행하는 환자들이 5, 60명이 넘고 그중에서도 굉장히 위중한 분들이 1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망률은 계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사람과 사람 간의 이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지금 중국의 언론들은 뭐 이젠 그건 의심할 단계가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만은 중국의 보건당국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사람 간 감염이다 이걸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이제 사람 간 전파를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고요. 예. 이유는 초기에 감염의 근원지였던 화난 시장을 네. 거치지 않거나 또는 거기에 있는 사람과 접촉을 한 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폐렴이 계속해서 진단이 되고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사람 간 전파는 중국 당국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은 이 사람 간 전파가 이제 지금 유행을 주도하는 전파 경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국 당국은 애초에 그 야생물 축산시장에서 옮겨졌을 때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이렇게 본 것. 이 초기 대응에 사실상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이것이 지금 어떤 전파의 확산 속도나 이 사망자를 계속 내고 있는 이런 상황과 연계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보면은 이 화난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2,500명이 넘는다고 그러고 네. 이 시장을 경유하는 유동 인구가 적어도 하루에 10,000명 이상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시장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공간에 이 바이러스가 뿌려졌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네.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이 노출자를 파악하는 데 실패한 것 같고 초기 보고를 보면은 27명의 집단 폐렴이 수산시장에서 발생한 것 같다라는 인지는 빨랐지만 네. 이후에 노출자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27명의 환자와 접촉을 한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의료진만 그 노출자로 확인을 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 이상으로 노출이 됐던 시장을 경유한 또는 시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밀접 접촉자 또는 노출자에서 빠져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들을 관리하지 못하면서 여러 그 지역 사회로 퍼져나가는 계기를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중국 정부 특유의 이런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그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이런 행정 체계가 더욱더 이런 전파 속도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나서서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총력 대응해라.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 우한 폐렴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과거에 사스의 대처 상황에서 보듯이 과연 중국의 이런 방역 체계, 의료 보건 체계를 믿을 만한 거냐? 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수준이? 예, 사실 다른 나라의 방역 체계나 의료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감염병의 유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그 국가마다 어떤 행정 체계나 보건 방역 체계가 관료화되면 이런 그 투명한 정보 공개나 소통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중국의 보건 방역 체계가 약점을 갖고 있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이제 이런 상황이 결국은 이런 유행의 증폭을 가져오는 또 간접적인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도 뚫렸다. 방어선이 뚫렸다. 지금 확진 환자가 1명이 나타났고요. 오늘도 4명이 유증상자가 추가됐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우려할 만한 단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아직 우리나라가 뚫렸다라는 표현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위험 지역인 우한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걸러진 겁니다. 뚫렸다기보다는 걸러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역 체계는 상당히 우수하게 잘 돌아갔다고 보고요. 결국 우리가 뚫렸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우리가 이 검역 체계에서 걸러내지 못한 환자가 네. 결국 우리 지역 사회에서 감염 전파를 일으켰을 당시가 뚫렸다는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우리 방역 체계가 뚫렸다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걸러내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지만 중국에서의 유행이 점점 진폭이 커지고 네. 유행 기간이 지속이 되다 보면 이 감염자가 계속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복적으로 유입이 되다 보면 네. 결국 검역 체계가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지역 사회에서의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네, 지금 교수님이 진단한 것처럼 아직은 방어선이 뚫린 단계는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국의 명절, 설 명절, 춘절이 지금 이번 주가 절정이고 이제 중국의 단체 관광객, 유커들이 한국에도 대거 몰려 들어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는데 이것이 중국의 그 국내 또는 세계로의 그 관광객의 이동과 함께 이번 주가 상당히 중대한 분수령 같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 춘절 또는 우리나라든 설 연휴라는 이런 아주 고유한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이번 유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문제가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고향이 중국인이나 또는 중국 동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포들이 연휴 기간 동안에 고향을 방문하고 다시 되돌아왔을 때 이때의 검역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일단은 네. 사람 숫자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실제 검역 과정에서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잠복기 상태에서 들어왔다가 이제 실제 이제 일하는 근거지에서 증상 발현이 되기 시작해서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면 이때 지역 사회 전파가 일어나기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막느냐가 지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공항 검역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라든가 또 의료기관 또 일반 시민들도 함께 대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간단한 대처 방식들이 있을까요? 일반 국민들에게. 네, 결국 이 고비를 잘 넘기려면 네. 정부 당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병원들, 그리고 결국 제일 중요한 역할은 국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지금 인플루엔자도 한참 돌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기침 예절이라고 하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코와 입을 동시에 옷소매나 손수건, 휴지 등으로 가리고 기침 재채기를 하는 기침 예절을 지키고, 또 손위생,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손소독제나 흐르는 물에 잘 씻는 그런 습관들을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중국의 유행 지역을 이제 일단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방문을 네. 어쩔 수 없이 했다면 돌아와서 2주 이내에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같은 호흡기 증상이 생겼을 때 절대로 병원을 먼저 가지 마시고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전화를 하셔서 1339. 본인의 상태나 상황을 설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가 판단을 해서 이 우한 폐렴이나 이런 것들을 감별해야 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감별해야 된다 그러면 차량을 보내서 안전하게 이송을 해드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로 병원에 오게 되면 병원 안에 있는 다른 환자나 여러 사람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콜센터 1339를 이용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공장소 이런 데에 갈 때 마스크를 쓰거나 또 외출에 손을 씻거나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일까요? 일반 국민들에게? 예,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기침 예절을 지키고 마스크를 쓰고 손위생을 하는 게 고작 그런 대책밖에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 손위생을 지키는 것 그리고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만큼 강력한 예방 방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소독 멸균제나 아니면 어떠한 기기의 장비로도 손위생이나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만큼의 예방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너무 불안해하거나 또 과도한 공포심 이런 거는 또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혹시 내가 우한 폐렴에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자각 증세 이런 거를 민감하게 또 경계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좀 병원을 찾아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유행 단계라는 것이 검역 과정에서 걸러질 정도로 이제 유입자를 지금
찾아내는 그런 단계이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거주하는 분들, 중국의 우한 지역이나 이런 데를 방문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 감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한 지역을 다녀오거나 또는 다른 중국의 환자 발생 지역을 다녀오신 상태에서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1339에 전화를 걸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 혹시라도 이제 그런 지역을 갔다 와서 이런 폐렴 증상 또는 감기 증상을 보이는 분들하고 밀접하게 접촉을 했던 가족분이나 뭐 직장 동료 이런 분들이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 마찬가지로 1339를 이용해서 판정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행이 좀 더 진행을 하는 상태가 돼서 이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은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발생을 하고 전파 사례가 발견이 되는 경우에는 굉장한 혼란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도 병원을 직접 가시는 것보다는 보건소나 1339에 연락을 하셔서 본인의 상태를 평가를 받으신 다음에 지시에 따라서 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콜센터 1339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천길병원의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